안녕하세요. 머니 다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저희가 아니죠. 제가 예상한 거죠. 사실상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예상했으나 굉장히 선방했고요. 장 초반에는 오히려 또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이다가 장막판에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좀 보였죠. 어쨌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해줘서 손실폭이 마이너스 12.4%로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곧버스를 52억 추가 매수 해줬고요. 외국인에서 80억 매수,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개인이 4,30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인데 외국인이 2,500억, 기관이 대략 2천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은 선물 쪽은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간략한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최근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확진자 수 거의 무시하고 주가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으나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확진자 수의 증가가 최근에 좀 두드러진다라는 것들,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죠. 그 중국 라이라 TV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실제 그 베이징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올려놓은 것들을 자주 올려주시는데, 여기 보면 6월 22일 베이징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계 자료로 넘어오는 중국 확진자 수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죠. 어쨌든 그리고 요즘 최근에 말 많죠. 여기 다 지금 거기 누구죠? 존 볼턴 씨가 다 폭로를 하면서 이게 좀 막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트럼프가 종전선언 원했지만 아베가 반대했다. 아베는 정말 우리나라한테 그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베가 반대했다. 진짠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사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정이 조금 잠잠해지는 분위기예요. 일단은 트럼프가 그 세계의 경찰의 역할보다는 마치 중국과 장사하는 느낌이죠. 이번에 우리 농산물 좀 사줘. 오케이 이러면은 그냥 또 그냥 합의가 좀 돼버리고, 이번에 위구르족 그거 100만 명에 달하는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다가도 농산물 사준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말을 빼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은 당분간 덜 싸울 것 같은, 질병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당선되려면 어쨌든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농산물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라인이에요. 어쨌든 그쪽 농산물 하는 데가. 그래서 대충 잘 넘긴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니 많이 다 필요 없고,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다 용서가 되는 듯 합니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가 살아나면 지지율은 올라간다라는 트럼프의 입장으로 해석이 되겠군요. 또 최근 들어 제가 그 김영익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호주 달러 요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해서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데,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전체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해서 계속해서 보고는 있고요. 어쨌든 저번 주에 좀 안 좋은 흐름 보여서 오늘 코스피 지수 조정 받았고, 오늘 또 이렇게 오르고는 있지만 다시
뭐 어떻게 마감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다고 하면 김영익 교수님 말대로라면 코스피도 조정이 조금 있고, 뭐 이게 상승 마감하면은 코스피도 좀 더 오르고, 조정을 받으면 코스피도 조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오르는 듯 싶더니 지금이 오후 8시 20분쯤인데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어쨌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원유는 오르는 것만 호재지 횡보는 안 좋은 거다, 뭐 악재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오늘 엄청 오르다가 지금 장막판에 조금 밀리고 있는데, 어쨌든 금값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 것도 어쨌든 안전자산이 선호되고 있다, 그리고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지가 않아서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다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장이 끝나고 거의 뭐 한두 시간 전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잠깐 들어가 보면 지금은 또 얼마나 밀렸는지 한번 볼게요. 지수 선물 들어가 보면 네,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이 아까 1.1% 이상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플러스 0.68%, 0.69%니까 조금 더 조정은 받고 있네요. 어쨌든 제가 그때 봤던 게 8시 4분쯤이니까 이때 미국 쪽은 거의 다 상승, 유럽 쪽은 뭐 선물 쪽은 뭐 상승 하락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또 계속 다 조정을 받고 있고, 아까 지수가 이거였나요? 이거였구나. 이것도 다 하락 마감했었군요. 이게 아까 다 상승으로 바뀌었다가 다 조정을 받은 거예요. 정말 스펙타클한 하루입니다.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가 예상한, 특히나 고버스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연준 형님, 우리 연준 형님이 YCC 그리고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뭐 양적 완화 요거만 집중해서 발표가 일드 커브 컨트롤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고버스에서 다 벗어나는 걸로, 뭐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도 지금 뭐 안은 나왔지만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망감 매물 나올 수 있고요. 양적 완화도 회의하고는 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저는 고버스를 홀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주의 질주 실적이 뒷받침이 됐었네요. 그 뭐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 삼성 SDI를 빼고는 전부 다 흑자 전환 및 매출액이 굉장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관 산업들은 박살이 나고 있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그 이익이 나는 게 더 크냐 손실 나는 게 더 크냐 라는 관점인데, 사실상 여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수예요. 내수. 우리나라 안에서 뭐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죠. 카카오톡 뭐 전 세계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뭐 카카오 대리, 뭐 카카오 뱅크 전부 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국가에서는 수출이 잘 돼야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나는데, 어쨌든 요 베스트 종목 중에 주가 상승률이 가장 핫하다는 네이버, 카카오가 내수 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지수 흐름으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상 오늘 또 큰 토픽감 거리의 뉴스나 뭐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뉴스를 좀 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물론 곧버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 연준의 발언, 연준의 발표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부동산 관련 여기 있군요.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즘에 하도 이게 말이 많아서 한번 대충 정리해봤는데요. 일단은 실수요자를 건드렸다. 뭐 옛날부터 그렇지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실수요자 플러스 이제 법인까지도 투기하는 거를 다 막아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법안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기업 이익이 좀 발생을 하면 대출 끼고 부동산 투자를 할 예정이었는데 저 같은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를 한 방에 꺾어버리는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법인들도 양도소득세나 종소세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추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뭐 최대 20%까지도 더 부과를 하겠다라고도 나왔고요. 일단 실수요자를 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무주택자가 그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해야 됨. 뭐 이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자, 투기과열 지구내 서울 같은 경우죠.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 제한. 서울의 3억 초과 아파트 바꿔 얘기하면 서울에 3억 미만 아파트가 있나요? 서울에서 아파트가 있으면 이사를 가고 싶다. 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거기서 살던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월세방이 좀 살다가 새로운 집을 사라. 이런 느낌의 법안이죠.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마. 이사 가지 마 정책입니다. 일단은 왜냐면 서울에는 3억 미만 아파트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다 무너져가는 한 10평 미만대면 몰라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사게요. 자, 그리고 1주택자일 경우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 의무 부과.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패스. 자,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강화. 요거는 솔직히 저도 좀 필요하다고 했던 법이에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 측에서 지원해주는 뭐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만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집을 살 경우에 3개월 내에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 요거는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죠. 투기 지역에 시가 3억 원 신규 구입하는 경우는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야, 요게 좀 셉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원래 보통 저희가 전세를 살다가 집을 한 채 사죠. 추가로. 그러면은 이제 전세 살고 있지만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내보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투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한 채 사는 것만 봐주겠다. 어쨌든 무조건 월세를 살다가 집을 사라는 얘기. 그리고 이미 집이 있다고 하면은 네 집에서 살 것이지 왜 전세를 사냐, 뭐 요런 갭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아주 강력한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줄 알았으나 또 전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지금 핫해지고 있는, 물론 며칠 안 됐지만 오히려 또 집값이 또 오름세를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 주변에 지금 세 분이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최근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일단은 살 수 있는 전셋집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집주인 쪽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정부 측에서 의도는 굉장히 좋으나 이 주거 안정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어쨌든 집값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 사실상 이런 것들이 뭐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이제 판단도 안 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원체 그 정부에서 그 제재가 심하니까 이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라고 바뀐 법안들을 살짝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댓글에 좀 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분들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 바뀐 법안들을 총정리해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는 거의 변동폭이 없고요. 자, 선물 시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8시 30분 기준이고요. 자, 다우존스 0.46%, S&P 500 0.56%, 나스닥 0.68%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영국, 이탈리아를 빼고는 전부 다 하락 중인데 실제 본장에서는 전부 다 하락이겠죠. 아무래도. 네, 독일부터 독일 마이너스 0.77%, 그리고 영국은 마이너스 0.39%, 프랑스 0.67%, 유로스톡스 0.84%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장이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장막판에 또 어떻게 스펙타클하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연준 의장의 뭐 발표 이런 것들이 아직 예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더 관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